오늘 2024년 10월 2일 오후 2시 47분, 오후 3시가 조금 안 됐어요. 오늘 수요일이에요, 수요일. 자, 앞에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억압하려는 그런 정책을 쓰는데, 출애굽기의 1장 8절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억압하려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이집트 18왕조를 얘기해요. 새 왕이 일어나서 다스리더니, 자, 셈족의 힉소스 왕조와 그 창세기나 이 출애굽기에는 힉소스 왕조니 18왕조니 이런 얘기 전혀 없어요. 지금 18왕조, 힉소스 왕조 요것은 역사책에서 쓰이는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셈족의 힉소스 왕조와 그 시대의 통치자 총리 요셉을 주축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가 너무 창대하게 늘어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숫자가 많이 늘어나니까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힉소스 왕조와 연합해서 우리 이집트 18왕조와 싸우고 이 이집트 땅에서 떠나갈까 하노라. 이제 가는 게 아쉬운 거죠. 가면 안 되는 거죠. 왜? 노예로 계속 활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 야세르 책의 65장을 인용하는데, 야세르 책 65장 3절에 보소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리보다 크고 강합니다. 또한 왕께서 그들이 전투에서 돌아올 때에, 전투는 에셀 후손들하고 전쟁할 때, 전투에 돌아올 때 길에서 우리에게 행한 악한 모든 것을 아십니다. 왕께서도 그들의 강한 힘을 보셨으니 그 힘이 그들의 손조들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몇 명의 사람이 모래처럼 많은 사람들을 대항하여 일어서고 칼끝으로 그들을 쳤습니다. 그들 중에는 쓰러진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 그들의 숫자가 좀 더 많았더라면 그들을 완전히 멸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에게 조언을 하소서. 우리가 그들을 우리들로부터 점진적으로 멸할 때까지 그리하소서. 그들이 이 땅에서 너무 많아질까봐 두렵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땅에서 증가한다면 숫자적으로 그들이 우리에게 장애물이 될 것입니다. 만약 어떤 전쟁이 발생한다면 그들이 그들의 큰 힘으로 우리 적들과 연합해서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와 싸우고 우리를 이 땅으로부터 멸하고 떠나갈 것입니다. 이에 왕이 애굽의 연장자들에게 대답한 말하되, 이것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고안된 새로운 계획. 자, 쉽게 말하면 선전선동 거짓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화해서 그 인구의 숫자를 증가를 줄여보려 한 계획, 영원한 강제 노획 정책이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왕의 어떤 이제 새로운 안을 이제 제시를 했어요. 자, 요셉이 1585년 사망한 후부터 출애굽할 때까지 총 138년간 노예로 억압을 한다. 그러니까 요셉이 살아있을 때 그 좋은 시절은 다 끝났고, 이제 노예로 전락된 그 138년 동안 이제 노예로 억압을 당해요. 자, 그런데 개인적으로 야곱과 요셉의 마지막 유언에 보면 여호와께서 방문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을 이끌어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런 내용이 있는데, 좀 더 자세하게 야세르 책에 보면 야세르 책의 59장 23절을 읽어보면, 야세르 책 59장 23절, 엘로힘께서 너희를 방문하시고 여기로부터 이 이집트 땅으로부터 너희 이스라엘 민족을 너희 손조들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실 때에 나의 뼈 요셉 내 뼈를 여기로부터 그것으로 가져가라. 너희가 가져가라.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마지막 유언으로 이제
엘로힘께서 방문하시고 여기로부터 너희를 선조들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실 때에 요셉 나의 뼈를 여기 이집트 땅으로부터 가나안 땅으로 가서 거기다 묻어달라 하는 그 유언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18왕조에 대한 요런 내용이에요. 18왕조, 요거 18왕조. 자, 통치 기간은 이렇게 되고 아흐모스, 아모시스, 아흐모스 통치 기간이 이렇게 요게 원래 이 사람의 통치 기간이고 요거는 이제 힉소스 왕조가 망할 때 요 기간이에요. 그래서 아흐모스가 18왕조 설립자면서 여기까지 12년 동안 이제 아직 힉소스 왕조가 있을 때 통치를 했고, 또 요때 힉소스 왕조가 완전히 멸망을 했고, 요 뒤로 요때까지 13년 정도 힉소스 왕조가 통치했던 그 땅을 전부 다 점령을 해서 18왕조로 흡수돼서 통치를 했다. 그래서 18왕조의 설립자면서도 힉소스 왕조를 무너뜨리고 또 힉소스 왕조가 통치하던 그 지역을 다 흡수해서 병합을 시킨 그런 장본인이에요. 요셉이 1585년에 요셉이 사망하기 7년 전쯤에 이집트 18왕조가 설립이 됐고 또 반복적으로 침공을 해왔고 요셉이 사망한 후 1년에 전면적으로 본격적으로 전쟁을 일으켜서 힉소스 왕조의 파라오 마그론이 81세로 전사했다. 그래서 1584년에 마그론 81세 전사. 그래서 힉소스가 붕괴되는 시작한 점이에요. 그래서 힉소스 왕조를 3년에 걸쳐서 팔레스타인까지 추격을 해서 멸절시켰고 이집트 영토 내에서 완전히 몰아내고 함께 1580입니다. 완전히 18왕조가 힉소스 왕조가 통치하던 그 영토를 다 장악해서 통치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왕이 일어나 통치하더니 이때부터 이제 새로운 왕이 통치하는 거예요. 자, 아흐모세 1세, 아모시스 1세, 18왕조의 설립자, 25년 동안 통치, 요 기간 25년 동안 통치. 아흐모스 1세는 힉소스 왕조를 몰아내고 3년간에 걸쳐서 팔레스타인까지 추격을 해가면서 멸절을 시켰고 힉소스의 잔당을 완전히 멸망시켰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시리아까지 통치 세력이 미쳤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시리아에서 조공을 바쳤다. 자, 두 번째 왕으로 아메노텝 2세, 아메노피스 1세, 아메노텝 1세 13년 동안 통치해서 아메노텝 1세는 13년 동안 통치했고 통치 기간 야셀의 책에 기록된 내용으로 역사적으로 연대표를 추정해서 작성을 했다. 그래서 역사서에 나오는 건 요런 정도만 나오고 요런 정도. 나머지 요 통치 기간은 좀 달라요. 왜 그러냐면 이 태양력하고 옛날에는 태양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 연도수를 계산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가지고 요 표시가 조금씩 달라요. 연대표가 조금씩 달라요. 역사서마다 똑같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달라요. 자, 야사르 책의 63장의 4절을 인용하면 야사르 책 63장의 4절 세월이 흘러서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려간 지 102년이 되는 해에 결국 지금 태양력으로 계산해본 1554년에 애굽의 통치자 왕 파라오 아메노텝 1세가 죽었다. 그래서 그의 아들 메롤 투투모 1세 20살
투투모 1세 20살이 메롤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했다. 요셉과 그 형제들을 알던 애고의 모든 능력자들이 모든 세대가 그때 다 죽었다. 늙어서 죽었다는 얘기예요. 자, 1554년 아메노테 빌세가 사망하고, 이거는 정확해요. 이제 왜 그러냐면 야셀의 책을 기록을, 역사적인 그 기록을 그냥 인용을 해서 썼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태양력으로 계산해서 과거에 몇 년 이렇게 딱 이거 정확해요. 아메노테 빌세가 사망했고, 이집트 이주 후 102년이 되는 해 1554년에 파라오가 아메노테 빌세 파라오가 사망했다. 그 아들 투투모 1세 메롤 왕 20살에 왕위에 올랐다. 그래서 여기 보면 투투모 1세 통치 기간이 단독 통치로 이렇게 돼 있어요. 투투모 1세 총 통치 기간은 여기에 요거 1554년부터 1460년까지 총 94년간 통치했다. 요게 투투모 1세의 총 통치 기간이고, 요거는 단독 통치 기간 55년. 메롤 투투모 1세가 20세에서 75세까지 단독으로 통치했던 기간이고, 야셀의 책에 따르면 메롤 투투모 1세 왕은 1554년부터 1460년까지 총 94년간 통치했다. 그래서 투투모 1세 왕은 유프라테스까지 통치하고 최초 돌 석관 묘지를 사용했다. 투투모 1세가 48세 때에 1526년에 모세가 출생했다. 투투모 1세 48세 모세가 출생했어요. 자, 투투모 1세의 왕의 자식들이, 아들과 딸들이 섭정을 했다. 그래서 약 33년간에 걸쳐서 섭정을 했어요. 이때는 투투모 1세가 75세 이상일 때, 75세 이상, 76세부터, 그래서 투투모 1세가 75세 이상 되었을 때 30년 동안, 요건 10년 동안, 우선 10년 동안 투투모 2세는 공주 하셉슈트의 배다른 남동생이면서도 공주 하셉슈트의 남편으로 공주 하셉슈트와 10년간 공동 통치를 했다. 그래서 공주가 실제적인 권력을 행사를 다 했다. 그러니까 투투모 2세에는 20살밖에 안 됐고, 공주 하셉슈트와는 42살이니까 22년 나이 차이가 커요. 그리고 하셉슈트이는 본처, 왕의 본처의 딸이고 큰 딸, 얘는 후처의 아들이에요. 후처의 아들. 나중에 이 왕이 사망할 때, 투투모 1세 사망할 때 후계자로서 첩의 자식 다 뺐어요. 그리고 자기 친자식에서 골랐는데 그게 아디캄이에요. 그 아디캄이 이제 여기 20세로 할 때 이 투투모 1세가 사망할 때요. 결국 그때는 뭐 굉장히 나이가 이제 많죠. 하셉슈트도 나이가 많죠. 요때까지 이제 보죠. 투투모 1세가 야셀의 책에 따르면 메롤 투투모 1세는 통치 기간이 이렇게, 그래서 총 94년간 통치를 했는데, 아직 생존하며 장녀의 딸 하셉슈트가 42에 52세까지, 요 42살에 52세까지는 투투모 2세를 남동생을 남편으로 섭정왕으로 세우고, 이때 하셉슈트의 배다른 남동생 겸 공주의 남편으로 2차 공동 통치를 할 때 요 나이에요. 그러고 이제 여기부터 요게 끝나고 본격적으로 20년, 하셉슈트 공주가 20년 동안 섭정을 했는데, 투투모 1세의 투투모 1세의 장녀 딸, 투투모 1세가 요때
94년 동안 통치하는 그 기간 중에서 여기서부터 요때까지 10년 동안은 배다른 남동생 겸 공주의 남편과 10년 동안 섭정을 한 후에 하셉슈트 공주가 요 기간 동안에 20년간 섭정을 통치했다. 20년 동안 하셉슈트 여왕으로 정식 통치를 했어요. 그러고 그 후에 6년 동안은 섭정 통치자가 없었고, 그리고 6년이 지나서 아디캄 투트모 3세를 후계자로서 결정을 했고, 그 다음에 후계자 교육 차원에서 3년 동안, 요때부터 요때까지 총 3년 동안 투트모 3세 견습 기간이 있었고, 또 메로 투트모 왕이 20살의 왕이 돼가지고 75세까지 단독으로 통치했고, 요서 몇 때까지는 투트모 2세 20살 난 아들, 후처의 아들을 섭정왕으로 내세우고, 공주 42살 난 공주하고 혼인을 시켜서 같이 공동 섭정을 하게끔 했는데, 투트모 2세는 있으나마나한 존재고, 아셉슈트 공주가 42살에서 52세까지 완전히 실권을 다 행사했다. 그 다음에 요 이후는 하셉슈트 공주가 20년 동안 요때까지 단독으로 통치를 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섭정자 6년 동안은 섭정왕이 없었고, 공식적인 하셉슈트 공주고, 아마 그 이후도 6년 동안은 하셉슈트가 계속 실세로서 역할을 했을 것 같아요. 심지어 여기까지. 여기서 요 기간은 투트모 3세가 견습생으로 3년 동안 17살, 투트모 3세가 17살, 투트모 3세가 20살, 그러니까 17살에서 20살이 될 때까지 후계자로 책정이 됐기 때문에 후계자를 위해 그 교육을 3년 동안 받았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메럴 왕 114세로 사망으로 와디캄이 투트모 3세가 후계자 확정이 됐고, 3년 전에 요 3년간 교육을 시켜서 야사레책의 투트모 1세의 둘째 아들 아디캄, 요때가 20살에, 아디캄이 20살에 여기 왕이 됐을 때를 후계자로 왕으로 세웠다. 메럴 왕 투트모 1세가 114세로 사망했다. 1460년에 메럴 왕이 114세로 사망했다. 이렇게 1476년 이집트 이주한 지 180년이 되는 해에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자손들 3만 명이 임으로 출애굽을 시도했다가 실패했다. 모세가 50세 때 그런 사건이 났어요. 자, 1460년 투트모 1세가 114세로 사망했다. 야세르책 기록대로 해서 요거를 제가 연대표를 정했어요. 이렇게. 자, 투트모 1세가 사망하고 나서 10년 동안 역사의 기록에 공식적인 통치자가 없었으나 메롤 투트모 1세 114세에 사망하기 3년 전쯤에 아디캄 17세를 불러와서 후계자 섭정왕으로 세웠고, 또 3년 동안 견습을 시켰고, 그 이후 아디캄 투트모 3세가 20살로서 정식 통치를 하게 됐다. 요때부터 정상적으로 통치하게 됐다. 10년 동안. 그렇지만 10년을 하지 못하고 초기에 3년밖에 통치를 못했어요. 3년밖에 통치를 못했어요. 자, 요때부터 10년간 통치하는데 3년밖에 통치를 못했고, 요때의 4년차부터는 끝날 때까지는 문둥병으로 고생하다가 요때 문둥병으로 사망했다. 그래서 이때도 총 10년이 기간이 있었지만 투트모 3세는 3년밖에 통치를 못했고, 나머지 7년은 아직 하셉슈트가 그 전에 여왕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하셉슈트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하셉슈트가 계속 그냥 왕을 뭐 칼을 쳐서 야 너 나가 내쫓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친동생이니까 그대로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임기를 마친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10년 차에 사망했으니까 문둥병으로. 그래서 하셉슈트가 그때까지는 자기 동생을 대행해서 왕을 실제적으로 했을 거예요. 그러고 그 아들 하셉슈트의 공주 아들이 파라오로 왕의 요때에 올랐다. 그래서 야세르체게는 투투모 3세 아디캄이 먼저 문둥병으로 사망했고 요때 공주의 하셉슈트가 요때 통치했을 때 공주 여왕으로서 이 공주의 통치 기간이 지나고 6년 또 16년 후에 자기 아들 큰아들을 파라오로 세웠다. 그래서 아메노텝 2세로 아메노텝 2세는 통치 기간이 이렇게. 그래서 52세 추정은 여기는 1446년대. 그러니까 여기는 1446년대 여기는 요 당시 요때 1446년 출애굽할 때 52세예요. 자, 공주가 자기 아들 큰아들 아메노텝 2세 파라오를 데리고 대동하고 1446년 출애굽 시 모세 80세 또 아론 83세 모세와 아론을 직접 만나서 출애굽을 간청 독촉 협상한 기록이 있다. 그래서 아메노텝 2세 통치 기간이고 26년 동안 아메노텝 2세 하셉슈트 공주의 장남, 그래서 1446년 모세 출애굽 당시에 이집트 파라왕 4년 차였고 그때 당시 52세로 추정한다. 어머니 하셉슈트가 당시 95세. 하셉슈트와 동반해서 모세 아론을 찾아가서 출애굽을 빨리 해달라고 간청 독촉한 장본인이다. 그래서 출애굽 시에 이 파라오 파라오의 왕이에요. 자, 1446년 출애굽 야세르책의 80장 49절 파라오의 딸 공주 하셉슈트. 그러니까 파라오의 딸 공주 하셉슈트는 투투모 1세예요. 여기 투투모 1세. 자, 투투모 1세 파라오의 딸 공주 하셉슈트 바띠아가 모세를 강물에서 건져서 모세가 3살, 15살, 18살까지 여기는 이제 15이 좀 들어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모세가 0세 때에 물에서 건져냈을 때 모세가 0세, 또 2살 때에 이제 다시 양어머니한테 돌아갔고 3살 때에 투투모 1세의 왕관을 벗겨가지고 자기가 썼어요. 그래서 모세가 3살 때에 처형당할 위기에 있었는데 이제 천사가 간섭을 해서 간신히 살아났어요. 그 대신 모세가 자기 입에 불타는 뜨거운 석탄을 자기 입에 넣어가지고 모세가 커서도 말을 잘 못한다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 다음에 모세가 15세 때에 자기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해줬어요. 안식일. 그러니까 7일 동안에 6일은 일하고 하루는 쉬어라 하는 안식일을 제정했었어요. 그리고 모세가 18살이 될 때 나쁜 그 이집트 사람을 살해하고 멀리 40일 걸려서 도망해서 멀리 도망갔어요. 중부 사우디아라비아까지 도망갔어요. 그래서 바띠아 양어머니가 모세를 18세까지
양아들로 입양해서 키워준 양어머니가 그 큰 아들 파라오 장남 아메노텝 2세, 자 출애굽 당시에는 52세고 요 통치 기간은 이렇게 되고, 아메노텝 2세와 함께 그 밤에 모세와 아론을 찾기 위해서 그들이 머무는 고센 땅의 이스라엘 거주지 집으로 나갔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집에서 먹고 마시고 온 이스라엘과 함께 즐거워하는 그들을 발견했다. 공주 하셉슈트가 95세에 전직 섭정 여왕, 역사적 기록에는 요때에 섭정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바띠아 공주가 52세, 72세, 요 기간 동안에 52세, 72세 때 섭정 여왕을 지냈고, 메롤이 요 나이 때, 그러니까 94세 메롤 왕 아버지 94세, 공주 딸 52세, 1489년 통치 기간, 그래서 20년 후에 72세, 아버지가 114세. 요거 좀 달라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20년이니까 105세, 여기 달라요. 69년, 114세가 아니라 나중에 자, 메로투트모 1세 왕이 85세 때 105세 노년에 모세에게 말하되, 내가 95세가 너 모세에게 행한 선에 대한 보상이 이것이냐? 너 모세를 키우고 너를 키운다 하셉슈트에게, 그리고 돌아가신 나의 아버지 메롤 투트모 1세는 살이 썩어가는 병으로 사망했고, 요때 사망했고, 내 어린 남동생 아디캄 파라오 투트모 3세는 문득병으로 사망을 했고, 메롤의 첫째 아들 오스리는 10번째 재앙으로 장대 사망으로 사망했고, 여기 아디카무 투트모 3세요. 자, 메롤의 첫째 아들 오스리는 10번째 재앙으로 장제 죽음으로 사망했고, 그 재앙들 중 당신 공주 하셉슈트에게 임한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 재앙들 하나라도 양어머니에게 영향을 끼쳤습니까? 하니 양어머니가 없도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이 대화가 끝나고 일단은 자, 애굽의 통치자 왕 파라오 아메노텝 2세가 통치 기간이 이렇게 되고 52세 추정하고, 바띠아 공주의 장남이고 메로투트모 1세의 외손자가 모세와 아론에게 다가갔다. 이스라엘의 자손들 중 일부가 그들과 함께 그곳에서 있었다. 그가 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 간청하며 말하되, 일어나 가거라. 내 형제 히브린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그들의 양과 소,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취하고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라. 오직 나 아메노텝 2세, 통치기간 이렇게 52세 추정, 나 아메노텝을 위하여 야와 내 엘로힘께 기도하라. 바띠아 공주의 아들 장남 통치자 왕 파라오는 야와의 존재를 믿고 모든 장자 첫 태생의 사망이 두려워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애굽에서 급히 내보냈다. 이에 모세가 아메노텝 2세에게 말하되, 비록 당신이
당신 어머니의 바띠아의 첫 태생이지만 두려워 말라. 당신이 죽지 않을 것이다. 이는 야호와께서 당신이 살 것을 명하셨기 때문이다. 당신에게 그의 큰 능력과 강한 편파를 보이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에 파라오가 이스라엘 자손들에 이렇게 해서 생략을 했는데, 출애굽 이제 요게 현상 요게 현장이 출애굽 현장 이렇게 해서, 자 야세르 책의 63을 이제 보고, 야세르 책의 63을 보고 63장의 4절, 세월이 흘러서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려간 지 102년이 되는 해에 정확하게 1554년도 기원 전에 애굽의 통치자 왕 파라오 아메노테 1세가 사망했다. 그래서 그의 아들 메롤 투투모 1세가 그를 대신하여 통치했다. 요셉과 그 형제들을 알던 애굽의 모든 능력자들과 모든 세대가 그때 죽었다. 총리 요셉이 110세로 사망한 것이 1585년. 그러니까 이때하고 차이가 있어요. 결국 31년 정도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게 사망했으면 딱 30년이 차이 나니까, 30년이 요때 30년, 여기부터는 31년, 30년이 차이나요. 힉소스의 왕자 마그론이 전사한 지 딱 30년 후에 그 투투모 1세가 왕이 됐어요. 요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1554년 이집트 이주 102년 아메노텝이 사망하고 투투모 1세가 왕으로 올라간 때가 요때예요. 그러니까 힉소스가 왕조가 망한 지 30년 딱 되는 해에 투투모 1세가 왕이 됐다. 그래서 투투모 1세가 이제 통치하기 시작하는데, 요때까지는 메롤 투투모 1세가 55년간 단독으로 통치하는 기간이고, 실제 통치 기간은 요렇게 돼요. 여기에 지금 여기 더 있어야 되는데, 요 밑에를 이제 한 번에 보자고요. 한번 여기 보면 메롤 왕이 통치하던 그 기간을 쭉 기록해봤는데, 메롤 왕 투투모 1세가 왕이 된 해, 요때까지 단독으로 55년 동안 된 해, 그 다음에 아들하고 딸을 섭정 바지사장으로 세워서 10년 동안 해보고, 딸 공주가 단독으로 20년 동안 여왕으로, 하셉슈트 여왕으로 20년 동안 통치하고, 요때는 섭정왕이 없었지만 딸이 그냥 하던 일이니까 그냥 이어서 6년 정도. 그 다음에 여기는 둘째 아들 아디캄 투투모 3세가 왕으로 후계자로 선정이 돼서 견습기간 3년 동안. 그래서 요때 114세로 사망했다. 자, 1584년부터 1580년까지 이집트의 파라오 마그론이 요때 전사했고, 약 3년간에 걸쳐서 18왕조가 힉소스 왕조를 완전히 전멸을 시켰어요. 결국 1580년에 완전히 아주 멸망을 했고, 힉소스 왕조는 더 이상 없어요. 그러고 18힉소스 왕조가 통치하던 그 영토까지 다 통과를 해서 흡수해서 병합을 해서 통치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힉소스 왕조. 자, 이렇게 힉소스 왕조의 아메노스가 25년 동안 통치하던 기간, 힉소스 왕조를 몰아내고 팔레스타인 시리아까지 통치를 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아메노텝 2세, 18왕조의 왕들에 대한 통치 기간이에요. 여기 아메노텝 1세 13년 동안 통치. (1531년) 이스라엘 애굽에 내려간 지 125년이 되는 해 1531년에 애굽인들이 보니 그들의 계책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성공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그들의 수가 오히려 증가하였고 번성하였더라. 애굽의 땅과 고센 땅의 이스라엘 자손들로 가득 찼다. 그리고 1526년에 모세가 출생했다. 레위의 네 번째 딸 요게벳이 130세에 아들 모세를 출생했다. 레위 사망 후 37년 만이고 이집트 왕 메롤트투모 1세에 통치한 지 28년차. 메롤트투모 1세가 48세 때에 1526년에 모세가 출생했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